네, 안녕하십니까. 부국부동산 연구소 대표 안상현입니다. 바로 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도 역시 모두들 모였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지금부터 몇 달 전 이번 설날 전후에서의 어떤 부동산의 어떤 변동추이도 있었지만, 이렇게 추석 전후한 부동산 시장의 어떤 추이 변동도 한 번 정도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대별할 수 있는 시장들은 그동안에는 부동산의 어떤 가격 상승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압도적이었던 반면에, 지금 또 서서히 부동산의 하락을 얘기할 수 있는 소수파들의 어떤 의견들도 지금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역시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추석 이후에도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다수의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어떤 얘기와 추석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의 어떤 포인트를 보자면요. 부동산 가격을 상승한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추석 이후에도 가격 상승이 된다고 하지만, 현재는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거래량은 감소하였지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가격 상승세는 유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세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라는 점을 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증가할 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지만, 거래량이 줄였는데 가격 상승은 유지할 것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변곡점에 와 있는 것이 혹시 아닌가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기본으로 까시고 이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량이 왜 줄었냐? 첫째, 정부의 어떤 강력한 규제, 부동산 관련 세제의 어떤 규제. 첫 번째 역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어떤 중과,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의 어떤 강화, 그 다음에 취득세율의 인상 등을 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역시 정부의 어떤 대출 규제의 어떤 드라이브, 이런 것들도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실무적인 면에서 나오는 건데, 역시 매매 계약서 쓸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어떤 작성의 의무화, 이건 역시 간단해 보이지만 과거에는 은근슬쩍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자금을 증여를 해서 물건을 구입하게끔 하였지만, 지금은 이런 자금 조달 계획서가 확실히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아주 강력하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거래량을 축소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어떤 거래량이 그동안 많았던 어떤 과열되었던 지구들에 대한 어떤 정부의 가장 강력한 규제, 토지거래 허가제, 허가 구역의 어떤 확대 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실, 청담, 삼성, 대치동을 1차로 했다가 최근에 다시 압구정, 목동, 여의도, 그다음에 성수동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음으로써 뜨거운 관심들을 굉장히 실수가 아닌 데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거래량이 감소하였지만 반대로 이거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재건축 예정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소외되었던 구역, 소외구역, 일명 노원도봉, 노도강, 노원도봉 강북, 그 다음에 관악구, 그 다음에 구로구, 그 다음에 금천구, 금광구라고 하는 이런 소외 지역까지도 역시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잠잠했던 빌라라든가 가격이 잘 안 오른다고 되어 있던 오피스텔까지도 이 세 가지 형태의 물건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그 인상을 하였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존 아파트 정부의 이런 그 규제와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화, 토지 거래 확대의 어떤 그 허가 구역의 어떤 확대에 따라서 일반적인 기존 아파트 입주한 지 10년 초과 그 재건축 연한에 대한 40년 이하에 대한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이 계속 되어 있다가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가격이 꺾인 반면에 의외의 그 풍선 효과로 인한 그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그 자금이 몰린다든가 그 다음에 그 소외 구역의 어떤 가격이 잘 안 오르던 서울의 외곽 지역의 어떤 가격 상승 그 다음에 가격이 잘 안 오르는 그 대표적인 물건인 빌라와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들을 그 동반하였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 그 네 번째 그 요인들 중에 하나는요. 전세가가 상승함으로써 부동산 그 가격의 그 매매 가격의 그 상승을 견인하였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를 분석을 할 때요. 이 전세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수요는 약간 투기성의 그 수요가 있지만 이 전세가라고 하는 것은 실수요자가 아니면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동산 전문가들은요 매매 가격보다는 전세 가격의 어떤 추이가 더 정확한 그 데이터다 이렇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전세가가 이렇게 왜 상승을 하였냐 하면요 임대차 3법 그 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이라든가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그 전월세 신고제가 같은 임대차 3법의 어떤 그 시행과 그 다음에 그 종합부동산세의 어떤 강화 그 다음에 양도세 어떤 중과가 전세가를 매우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철저하게 세입자 위주로 만들어진 법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으로 전세가를 상승하게 하는 유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는요. 이 종합부동산세를 최종 소비자인 그 세입자들한테 전세가를 통해서 전가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종합부동산세도 매년 내는 그 보유세와이기 때문에 이거가 어떤 전세 물건보다는 월세로 전환시키는 어떤 유인이 되고 있었다는 점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집주인들이 그 전세가를 자기 마음대로 그 연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나의 그 주택에 입주를 해서 양도소득세의 어떤 그 보유 기간을 그 넓힘으로써 양도세의 절세 효과를 노리는 이러한 그 세 가지 정도의 큰 유인으로 인해서 전세가 상승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어떤 거래량이 감소되지만 가격 상승세를 그 유지시키는 상승세를 꺾이지 않는 그 유인이 되었다 이렇게 그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그 가격 하락을 하는 그 소수파들의 의견 역시 대표적인 것이 첫째 그 강력한 그 정부의 어떤 규제. 정부의 규제를 들을 수가 있는데 정부의 규제는 역시 부동산 그 세제의 어떤 강화 역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소득세의 중과라든가 취득세율의 인상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어떤 강화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대출의 어떤 규제, 한도의 규제,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이 아예 안 되든가 1주택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이걸 처분한다는 처분 조건부로 어떤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대출의 규제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대출 이자율의 상승에 대한 어떤 시장의 신호를 드릴 수가 있고 역시 두 번째는 정부가 지금 마지막으로 내놓은 카드가 역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확대 정책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아파트를 많이 원하는데 이 지금 정부에서 내는 2030 세대들을 위한 플랜이 뭐냐면 빌라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로 어떤 편중된 어떤 이런 건축의 어떤 규제의 어떤 완화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서울시가 10년 동안 총 50만 원을 어떤 공급하겠다. 이런 규제를 발표함으로써 이선 정부의 규제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꾸준히 어떤 심도 있게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아무리 가격 상승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유인을 꾸준히 계속 정책을 유지해 나간다면 부동산 가격은 잡힐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하락을 예측하는 분들의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가격 그 상승과 가격 상승과 그 가격 하락을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제가 봤을 때는 투자 수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요라고 하는 거는요, 사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 과거 시점이 아니라 어떤 미래 가치적인 어떤 사고자 하는 것을 수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격 상승의 어떤 수요의 무서움은 뭐냐면, 지금 못 사면, 지금이라도 못 산다면, 이런 불안 요인은요, 이런 수요의 어떤 이거가 증가가 돼서 부동산 가격을 견인할 것이고, 이 가격 하락을 예측하는 이 수요는 너무 올랐다, 너무 비싸다, 수요를 포기하는, 앞으로의 수요는 너무 비싸다, 상식적으로 너무 비싸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더 강하다면 이 수요는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격 상승의 수요의 어떤 불안 요인과 이런 포기의 어떤 수요, 이거의 어떤 경쟁들이 만약에 맞붙어서 이기는 이쪽이 이기면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이고요. 이쪽이 이긴다면 가격 상승은 약간 꺾여서 조정기에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자산 시장은요, 부동산, 주식 시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오르는 시장도 없고 계속 하락하는 시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변곡점적인 위치에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동 구매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무리한 투자, 어떤 외부 자금을 끌면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시고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기의 포지션을 잘 생각하시고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